이것은 휘라치인가 양아치인가? 안녕하세요, 장지택입니다. 베트남 모터쇼 현장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프레스데이에서 조금 한산했는데요, 오늘은 인산이네입니다. 인산이네. 그리고 여기 베트남 분들이 뭐 이렇게 촬영한다고 뭐 비켜주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촬영 중에 뭔가 이상한 손이 왔다 갔다 하거나 커다란 덩치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조금 양해 부탁드리면서, 베트남 모터쇼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수준의 자동차가 막 엉켜 있어요. 아우디처럼 글로벌 스탠다드로 만든 프리미엄 브랜드의 차도 있는 반면에 현지 전략형 모델, 그냥 가격으로 승부하는, 또 뭔가 주행 퀄리티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사람 많이 태우는 이런 차들도 같이 혼재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혼재되고 있다는 것이 증거가 휘라치에 있습니다. 휘라치가 꼼꼼한 차들이 있고 휘라치가 헐렁한 차들이 있습니다. 휘라치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휘라치는 휠, 바퀴를 감싸고 있는 이 동그란 원을 말합니다. 이게 휘라치예요. 이게 지금 제대로 만든 휘라치입니다. 20인치 휠을 아주 단정하게 감싸고 있는 휘라치. 요게 정상적인 휘라치입니다. 주먹 안 들어가요. 주먹 안 들어가고 여기의 길이,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5.3cm 똑같습니다. 여기와 여기의 간격도 거의 같습니다. 근데 뭐 여기가 많이 깎여 있는 차들은 여기를 좀 더 좁게 디자인하기도 해요. 조금의 차이도 있는데, 그거는 여기는 휘라치가 좀 튀어나와 있고 여기는 안으로 많이 감아 들어간 차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아우디 A6 세단 같은 경우에는 단정하게 이렇게 딱 사각형 형태로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똑같은 간격으로 휘라치가 이렇게 돌아나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동그랗게, 그리고 동그랗게 한 번 더 감싸서 타이어를 강조해주고 좀 더 단정한 주름을 잡아주는, 요게 가장 완성도가 높은 휘라치입니다. 정상적인 휘라치를 보셨으니까 가장 비정상적인 휘라치, 가장 비정상적인 휘라치는 토요타 가장들이 가장 좋아하는 토요타 이노바라는 차가 제가 여기 둘러봤더니 가장 비정상적인, 가장 개발도상국적인 휘라치입니다. 가서 보시죠. 자, 이게 토요타 이노바라는 차인데 베트남 시내를 돌아다니면은 택시로도 많이 보이고, 그리고 일반 가정에서도 많이 타고 다니는 그런 인기 절정의 차인데, 이 휘라치가 딱 이 나라의 개발도상국적인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중형 세단, 준중형 세단 정도의 차대에다가 8명이 타는 차체를 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퀴의 바깥으로 휘라치가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휘라치를 이렇게 보면은 바퀴가 아예 보이진 않습니다. 바퀴가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게다가 주먹이만 왔다 갔다 합니다. 주먹이. 주먹이만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면 바퀴를 정비를 해야 되고요. 바퀴를 정비를 해야 되고, 또 어차피 지금 안으로 들어가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널찍하게 만들어서 유격을 많이 두고 개발을 하면은 개발 부담이 상당히 적어지죠. 그리고 뭐 차체를 높여서 만든 비포장길에서 달리는 것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만든 차이기 때문에 휠과 휘라치 사이가 좀 넓어야 돼요. 휠과 휘라치 사이가 좀 넓어야지 그래도 여러 가지 뭐 흙이 튀거나 돌이 튀거나 진흙에 빠지거나 이랬을 때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소음 방지나 뭐 이런 것들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휠과 휘라치 사이가 넉넉하게 해야지 비포장길도 문제없이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엉성하게 개발도상국 차들은 이렇게 엉성하게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토요타 러쉬라는 차인데요, 이것도 차체를 높여서 비포장길에서 좀 달릴 수 있게 만든 건데, 이렇게 비포장길을 달리게 만드는 차는 차체를 좀 높이잖아요. 그때 휘라치를 그냥 동그랗게 해놓잖아요. 그냥 동그랗게 해놓으면은 차가 멋이 없는 차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좁고 여기는 엄청 넓어지잖아요. 원이 예쁘게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 댐핑 스트로크가
긴 차, 타이어가 아래 위로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 좀 비포장길도 염두에 둔 차들은 동그란 휠아치를 쓰면은 이렇게 디자인이 나옵니다. 완성도가 떨어지는 형편없는 디자인이 나와요. 그래서 오프로드를 달리는 차들의 휠아치는 저렇게 만들어야죠. 자, 토요타 포튜너입니다. 오프로더, 예, 비포장길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또 이 개발도상국을 위해서 만든 차이긴 하지만 완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바퀴가 아래 위로 많이 오르락 내리는 차는 휠아치를 이렇게 사다리꼴로 만들어줘야 바퀴가 자연스럽게 휠과 휠아치 사이가 매칭이 돼요. 여기 주먹이 몇 개가 막 들어다닐 정도로 상당히 넓은데도 여기 간격이 다르고 여기 간격이 다르고 뭐 이런데도 티가 많이 안 나죠.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오프로드 차들은 동그란 휠아치를 하지 않고 이렇게 사다리꼴 휠아치로 만드는 게 오프로드의 이런 바퀴의 움직임, 또 오프로드적인 성격,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넓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넓게 만들었는데 안에를 검게 칠해놔야지 저렇게 이렇게 회색으로 해놓으면 안에가 막 들여다 보이거든요. 이런 거는 만들다 만 느낌이 들어요. 지금 이 차도 봐봐요. 이거, 예? 이노바 오늘 완전히 밟히는데, 여기 안에 차체 색깔 그대로 그러니까 이 안에 처리를 다 한 다음에 페인팅 처리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에가 다 붉은색이 됐는데, 아, 이거 만듦새가 장난 아니게 허접한데요. 제가 아무리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도 휠아치 안에 마감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면은 너무 심하잖아. 안에 흰색으로, 이거는 휠아치를 흰색 차례도 여기를 검은색으로 칠해놔야 휠아치는 작게 보이면 작게 보일수록 좋은 겁니다. 이렇게 흰색으로 해서 여기 넓게 보일 필요가 없어요. 여긴 얇게 보여야 차가 딱 안정적으로 이렇게 딱 붙어있고 안정적으로 달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검은색으로 칠하지 않고 여기 보통 검은색 플라스틱이나 검은색 부직포를 안에 붙이잖아요. 그 이유가 아무리 흰색 차라도 이렇게 남겨두지 않습니다. 왜냐면 차가 떠서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 불안정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동차 디자인을 할 때 휠아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법과도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법이 타이어가 휠아치 겉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타이어보다 휠아치가 더 바깥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동일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됩니다. 일단 바퀴보다는 휠아치가 나와 있어야 돼요. 바퀴가 더 나와 있으면은 바퀴에서 흙이 막 튀어서 다른 차한테 돌이 튈 수도 있죠. 그리고 옷가지 같은 게 바퀴에 감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바퀴가 휠아치 바깥으로 나와 있는 거는 금지. 자, 그래서 모든 차들이 휠아치가 바깥으로 나오게 디자인을 합니다. 대신 많이 나와 있으면, 차체가 많이 나와 있고 타이어가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없어 보인다는 거. 네, 그래서 딱 맞게 디자인하는 게 제일 잘합니다. 딱 맞게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뒷바퀴로 가게 되면은, 네, 뒷바퀴로 가게 되면 해치백 같은 경우는 뒷부분을 이렇게 동글게 돌리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 바퀴가 더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상습적인 지점입니다. 그래서 뒷바퀴 뒤에, 뒷범퍼 앞에 요런 립 같은 게 달려있는 차들을 많이 보실 수 있는 게, 이 바퀴의 중심에서 45도, 이쪽으로 45도에 있는 그 부위가 타이어가 더 나와 있으면은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붙어 있는 거예요. 완성도 높게 만들려고 했으나 뒷부분은 이렇게 예쁘게 감아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가 타이어가 더 튀어나올 수 있어서 이런 부품을 여기다 굳이 붙여놓은 겁니다. 뭐 스즈키만 이런 게 아니고요, 벤츠도 그런 거 많이 붙여놨어요. 자, 보세요. 폭스바겐 시로코 해치백, 핫해치의 대명사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예, 뒷부분은 예쁘게 안으로 말아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가 바퀴보다 바퀴가 더 튀어나올 수 있어서 여기에 이런 걸 대놨고요. 예, 폭스바겐 티구안에도 여기 이렇게 좀 예쁘게, 예, 쫙 깎아내면서 디자인했더니 더 튀어나와서 이런 것들 부품을 대놨습니다. 폭스바겐 투아렉은
앞에도 뭔가 디자인을 상당히 강조하고 싶었는지 바퀴도 큰 타이어를 바깥으로 좀 내놔서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슬아슬하게 나와 있을 것 같으니까 요거를 지금 덧댔네요. 예. 그래서 요런 게 덧대 있고, 이 휘라치나 이런 거를 막 긴장감 있게 만들다 보니까 SUV인데도 완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디자인 완성도가. 딱 보면은, 네, 딱 보면은 그냥, 네, 그냥 완벽하게 보이잖아요. 휘라치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휘라치는 타이어 큰 거 쓰고 휘라치 얇게 돌리고, 이게 정말 디자이너들이 꿈꾸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휘라치를 아주 이렇게 하찮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휘라치에 신경 쓴 지가 몇 년 안 됩니다. 저희가 그랜저 XG를 만들 때 현대자동차가 휘라치를 확 줄여서 만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주먹이 왔다 갔다 거려야 됐습니다. 왜냐면 체인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겨울철에 체인을 채우는데 휘라치가 작으면 체인 못 채울 거 아니야.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휘라치 좀 줄여주세요 그랬는데, 상품기획이나 이런 임원들이 그러면은 체인 못 붙이면 네가 책임질 거야? 그냥 헐렁하게 만들어. 우리나라는 눈이 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체인을 채워야 된단 말이야. 그냥 헐렁하게 만들어. 예, 이렇게 계속 만들다가 그랜저 XG 때부터,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다른 나라에 차를 수출하려면 휘라치가 좀 작고 멋있어야겠더라. 요거 시작한 게 그랜저 XG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랜저 XG부터 휘라치가 좀 단정하고 작아졌어요. 휠도 좀 커지고. 그때부터 차가 조금 자세를 갖추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요런 흙바지가 필수 품목으로 되어 있는 나라들도 있어요. 지금 베트남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뒷차에 돌 튀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흙바지가 뒤에 필수인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꽤 오래전에는 흙바지가 모든 차들에 붙어 있었잖아요. 차를 인증을 받을 때 흙바지가 있어야만 됐습니다. 휘라치가 역시 오프로드를 달리는 그 트럭이라서 상당히 넓네요. 감독님 여기 대박 엄청 넓어. 와, 이게 뭐야? 포드의 에코스포츠라는 차인데, 이게 포드가 만든 소형 SUV예요. 근데 포드가 소형 SUV를 디자인할 때는 젊은 사람들은 약간 러프하고 좀 러기드한 그런 스포츠, 막 진흙이 튀는 그런 스포츠를 좋아하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이 동남아 개발도상국 전략형 젊은이들을 위한 소형 SUV입니다. 근데 차체를 좀 더 높여가지고 만들었는데, 소형차 차대를 썼나봐요. 볼트 4개짜리를 쓰는, 볼트 4개짜리를 쓰는 소형차 바디에 차체를 높이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흙이 많이 튀니까 이런 것도 하고,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는 도,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팔릴까요? 스페어 타이어를 뒤에다 붙이는 거는 사륜구동 차들을 상징하는 거였죠. 왜냐면은 차체가 높아지고 안에 기계장치들이 많기 때문에 타이어를 바닥에 어디다 숨길 데가 없었어요. 예전에 뭐 집 랭글러라든지 그런 차들, 지금은 공간 설계를 잘하기 때문에 바퀴 밑에다 잘 숨길 수도 있지만, 굳이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예전에 오프로드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스페어 타이어를 뒤에다 붙입니다. 근데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가 있으면은 무거워서 문이 위로 안 올라가요. 문이 위로 안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 붙인 차들은 이렇게 열리는 문을 갖게 된 겁니다. 이런 거 보세요. 렌지로버 벨라도 자세를 잘 잡아서 만든 SUV이기 때문에 큰 타이어 바깥으로 21인치나 되는 타이어 바깥으로 맥시멈 최대한 바깥으로 밀어서 만들다 보니까 뒷범퍼 앞에 요런 마감이 이렇게 필요한 거죠.
신형 이보크도 마찬가지네요. 예, 이렇게 마찬가지고 요즘 SUV들은 대부분 다 그 도시형 SUV를 지향을 하기 때문에 오프로드를 막 달리는 것보다 SUV 스타일로 아스팔트 위를 달리는 거를 염두에 두고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휘라치를 동글게 휘라치를 동글게 디자인해서 단정하게 여기 휘라치와 여기 사이 거리가 SUV 치고는 상당히 좁게 디자인이 되고 바퀴를 큰 타이어를 바깥으로 이렇게 내보내서 차가 좀 더 완성도 있고 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그리고 휘라치 동그랗게 하면서 여기 바퀴 부근에 휘라치를 도톰하게 부풀려서 차가 파워풀하고 잘 달릴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오프로더라 그래서 사륜구동차라 그래서 사다리꼴 휘라치를 디자인하는 것보다 이렇게 동글고 볼륨을 강조한 휘라치를 하는 게 요즘 대세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원가가 좀 많이 들어가요. 휠을 큰 거를 껴야 됩니다. 휠을 큰 거를 낀다는 거는 원가가 확 올라간다는 겁니다. 타이어가 50cc, 이게 휠이 커지면 휠 가격도 비싸지지만 휠이 커지면은 타이어를 50 시리즈, 45 시리즈 이런 식으로 더 얇은 타이어를 껴야 돼요. 휠이 커지기 때문에. 타이어는 50 시리즈, 60 시리즈 이렇게 뒤에 타이어가 얇아질 때마다 가격이 훅 올라갑니다. 왜냐면 사이드월이나 이런 것들을 보강하는 보강제 자체가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얇은 타이어일수록 가격이 훅 올라갑니다. 70 시리즈 타이어 같은 거는 상당히 저렴하잖아요. 50 시리즈는 한 짝당 4, 50만 원, 70 시리즈는 한 짝당 4, 5만 원. 우리나라도 이러잖아요. 그래서 타이어를 큰 거를 껴야지만 이거 완성도가 나오는데 프리미엄 브랜드들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있죠. 휘라치 안쪽 마감까지 얘기를 하면 얘기가 너무 장황해지겠죠. 네, 오늘 안쪽 마감은 얘기하지 않는 걸로. 안쪽 마감은 다음 시간에. 안쪽 마감, 부직포와 플라스틱 마감 없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차이점은 다음 시간에. 다 있어요. SUV 이렇게 좀 멋내는 애들은 다 해야 돼.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혼다 브리오라고 개발도상국을 위해서 만든 혼다의 해치백인데, 이게 뭐 이제 저가형으로 만든 차다 보니까 조금 엉성하기도 하지만 뭐 이런 거는 그래도 이제 차를 여러 번 만들어 본 회사라는 증거가 딱 있어요. 휘라치, 동그란 휘라치로 단정하게 감쌌는데, 잘 보세요. 여기는 지금 손가락 3개가 들어가요. 손가락 3개가 들어가서 약간 벌어질 정도로의 간격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손가락 3개가 잘 안 들어가. 네, 여기 약간 줄여놓은 거예요. 여기는 넓고 여기는 줄여놓은 거예요. 근데 딱 보면은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기랑 여기를 똑같이 해놓으면은 타이어가 좀 더 앞으로 쏠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뒷부분을 이렇게 깎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깎아놓고 여기에 메스가, 여기 덩어리감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좀 더 짧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를 얇게, 여기는 넓게, 그렇게 만들어야지 바퀴가 이 휘라치의 가운데 딱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일부러 이렇게 간격 안 맞춘 겁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 법규랑 아무 상관도 없이 디자이너들이 만드는 휘라치 보세요. 완성도가 상당하잖아요. 딱 바퀴가 좀 더 튀어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냥 법에 걸리잖아요. 근데 컨셉트카기 때문에 멋있잖아요. 이렇게 앞바퀴도 휘라치 딱 타이어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불법. 하지만 이렇게 딱 채워서 휘라치에 바퀴가 꽉 채워져 있어야 완성도가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컨셉트카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265, 40R, 22인치. 이거 타이어 값만 22인치에 40 시리즈면 타이어 값만 250, 300 합니다. 이거 한 짝당 하나 다 갈리면 소형차 한 대 나가요. 휘라치를 마무리할 때
요 SUV 차나 크로스오버 차 같은 경우는 여기다 검은색을 한번 이렇게 둘러서 돌이 이렇게 튀어도 차체에 손상을 주지 않게 이런 디테일들 많이 쓰거든요. 근데 요 디테일을 마무리할 때 범퍼의 파팅 라인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범퍼의 파팅 라인이 휘라치의 이 크레딩이라고 하는 검은색 플라스틱도 이렇게 쪼개져 있으면 여기에 십자 파팅 라인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요 십자 파팅 라인은 맞추기가 힘들어. 막 조립할 때 이거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조립해야 되고, 만약에 차 살 때는 몰랐는데 한 차 산 지 1년 정도 지나서 차 닦다가 왜 이렇게 안 맞지? 이렇게 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파팅 라인 이렇게 가다가 휘라치까지 이렇게 나누지 않아요. 휘라치는 하나로 붙입니다. 그래서 십자형으로 파팅 라인 되는 거를 피하거든요. 왜냐하면 십자형으로 파팅 라인이 돼 있으면은 품질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조립 라인에서도 약간 고생해야 되고, 차를 산 사람 입장에서도 이거 왜 안 맞지? 자다가 생각납니다. 자다가 이거 이상해진 것 같아. AS 받으러 갈까? 막 이런 생각들은 여기라서 피하는데, 미쓰비시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현대자동차도 이렇게 만들어요. 현대기아도 이렇게 만드는데 다른 완성도 높은 차들 어떻게 만드는지 잠깐 볼게요. 자, 지금 요 토요타 러쉬라는 차인데 여기도 파팅 라인 가다가 여기 휘라치를 이렇게 나눠놨는데, 여기 십자형을 피하기 위해서 이거를 선을 이렇게 꺾긴 했네요. 그래서 조금 안 맞아도 잘 맞아진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 이것도 오답이에요. 이렇게 맞추면은 이런 거 디자인 디렉터가 이런 거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거 원가 줄이는 거예요. 그냥 범퍼에다가 붙어 있는 파츠 끼우고, 휘라치 여기다가 이거 파츠 끼우고 해서 조립 공정 단순하게 만드는 건데 품질감이 안 나와요. 여기서 뭔가 어긋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만드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 벤츠 GLC입니다. 벤츠 GLC. 이렇게 만드는 게 정상입니다. 파팅 라인은 여기서 끝나고, 휘라치는 정상적으로 온전하게 이렇게 감싸야지 여기 부위가 품질감이 높아 보이잖아요. 조립할 때도 편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타도 어긋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게 FM이에요. 이렇게 만들도록 해야 돼요. 벤츠 지바겐의 휘라치 보세요. 그냥 타이어랑 난 타이어 같은 거 상관 안 해. 그냥 사다리꼴로. 그리고 타이어보다 이게 더 튀어나와 있게 하기 위해서 차체보다 바깥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차가 높지만 바퀴가 다 바깥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차가 안정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도 저 뒷바퀴 뒤에 보면은 휘라치보다 타이어가 더 튀어나와 있어서 검은색 부품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요 정도까지만 보여드리면 휘라치에 대한 모든 것을 이 베트남 모터즈 현장에서 다 보여드렸는데, 이 정도만 휘라치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은 휘라치 도사 인증. 여기까지입니다. 자이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포드는 잘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차를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포드는 좀 혼나야 돼요. 그러니까 포드는 자기네들이 잘하는 과목만 하려고 그래. 모든 과목을 골고루 하지 않고 잘하는 과목. 익스플로러 잘 만들어요. 그 다음에 랩터, 이런 픽업트럭, 픽업트럭 중에서도 그냥 픽업트럭 말고 이런 고성능 픽업트럭 잘 만들어요. 근데 이런 거 그냥 SUV, 저런 거 이스케이프, 이거는 정말 혼나야 돼. 자기가 싫어하는 과목은 안 해.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만 하고. 농담입니다. 또 괜히 마음에 담아주지 마시고. 이분은 여왕 컨셉이신가? 여왕 컨셉. 앞머리, 애교머리 꼬불꼬불 구름머리에 하우스 뷰에 휘라치가 꽉 차 있습니다. 휘라치가. 제가 잠시 정신을, 이게 프레임 바디 이노바가 프레임 바디였네. 승차감 상당히, 완전 승차감이 완전 최악이겠는데? 여기 조명 넣는 애들 진짜 와, 이게 우리나라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이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몇 년 휘라치를 검게 칠해서 좁게 보이게 한 게 몇 년 안 돼요. 이상하게 찍었죠? 이상하게 찍었지. 찍었어요 이것도? 기대되게 하시는데